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창원 스튜디오에서 통합 진행합니다. 오늘 새벽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여선이 3,000톤급 화물선과 충돌한 뒤 전복돼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사고 소식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이번 사건은 선박끼리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확인이 됐는데 사고 개요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통영시 욕지도 남쪽 80km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톤 낚시 어선 무적호가 전복된 건 오늘 새벽 5시였습니다. 이 사고 당시 어선에는 낚시객 12명을 포함해서요. 선장과 선원도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이 실종돼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생존자 2명은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 물에 잠기지 않아 형성된 공기층인 에어포켓에서 3시간을 버티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무적호는 밤 낚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3,000톤급 화물선과 충돌한 것으로 확인돼 통영해경이 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망자 3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불법 운항 사실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발견된 12명 가운데 3명은 선내에, 9명은 해상에 있었습니다. 이 선내에 있다 숨진 선장 3명과 구조된 낚시객 1명, 이 모두 4명이요. 이 구명조끼를 사고 당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있는데요. 자동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인 이 VPS하고요. 이 자동 식별 장치인 AIS가 사고 전날부터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통영해경은 이 무적호가 조업 금지 구역인 공해상에서 이 낚시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껐는지에 대해서도 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해경이 어선과 충돌한 화물선을 통영항으로 압송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네, 1시간 전이 7시 반쯤 이 3,000톤급 LNG 화물선이 통영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3시간 정도 빨리 온 건데요. 해경은 선장과 조타수 등 이 승선원 18명을 불러서 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수사의 핵심은 화물선과 어선이 어떻게 이 충돌했나인데 해경은 당시 화물선 운항을 지휘하던 이 필리핀 국적의 당직 사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운행 중에 낚시배가 보여 방향을 틀었는데 이 낚시배는 방향을 틀지 않아 충돌했다고 진술해 과실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화물선 선장은 당시 당직 사관에게 운항 지휘를 맡긴 뒤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돌 직후 화물선은 이 해경에요. 이 낚시배가 전복됐다는 사실만 알려서 구조 초기에 이 혼선을 빚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해경은 충돌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영민 기자였습니다. 오늘 새벽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오늘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경수 지사는 중앙대책본부가 통영에, 사고 수습본부는 전남에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경상남도도 소방, 행정선, 어선 등을 총동원해 모든 분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회의를 마치고 나서 통영해경으로 출발하려 했지만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며 현장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축산 오폐수의 악취로 고통받던 시골 마을이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로 변신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력을 생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주민들의 삶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불과 2년 전 하동군 정량면 영신마을의 모습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양돈장과 양계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축산 오폐수에 악취 민원이 잇따랐고 빈 축사가 방치되면서 주거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축사가 있던 자리에 설치된 3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시설은 연간 4,200메가와트 아워의 전력을 생산해 7억 3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이 태양광을 통해 소득도 창출이 되니까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시골에 사실 소득 될 게 없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이용 복합 사업과 샛들마을 사업, 민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결합된 민관 협업 사업입니다.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은 철거되고 주택과 도로도 개선됐습니다.
폐축사에서 생활해온 10가구의 주택을 새로 지어 주거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각 가정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설치돼 전기나 온수를 맘 편히 쓸 수 있습니다. 전기 걱정 안 하고 전기세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좋습니다. 건강 노래교실과 도자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주민들의 여가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축산분뇨, 악취에 시달리던 마을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 자립 마을로 탈바꿈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MBC 경남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부강 진주 만들기를 위한 방안과 중형위성 조립 공장 유치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내용을 서윤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형위성 조립 공장 유치를 둘러싼 진주시와 사천시의 갈등. 관련되는 우려에 대해 조규일 진주시장은 카이가 진주시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즉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이에서는 아직 확답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카이에서는 협약 내용에 따라서 관련 시설인 위성 조립 공장을 당초의 약속대로 우리 진주에 이렇게 건립을 하는 그 시점이라고 저는. 진주시가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도시로 꼽힌 데 대해선 3가지 원인과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많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소간 약했지 않느냐. 그리고 기업인들을 상대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좀 불친절하지 않았느냐. 이 3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를 부강 진주 원년으로 삼고 경제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 ICT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옮겨오는 그 혁신 도시 시즌 2를 이제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과제들을 저희들이 잘 진행을 하고요. 문화 부문에선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과 유등축제의 콘텐츠 혁신,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거창군 고재면 고재교회 100만 원, 창원시 파룡산 체육회 100만 원, 의령군 지정면 나림, 당성곡, 지정, 신기, 하신기, 오천경로당 60만 원, 창원시 율곡경로당 30만 원, 통영시 충무고등학교 2회 졸업생 15만 원, 합천군 덕곡면 본곡마을 박선우님 14만 7,880원, 초계면 적십자 봉사회, 초계면 아막마을, 창원시 마산수산시장 가고파 청년회, 의령군 의령읍 박동원님 각각 10만 원씩 보내셨습니다. 합천군 초계면 유화마을, 초계면 중리마을, 덕곡면 제향군인회, 가야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가야면 수민정식당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이선두 의령군수는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접대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의령군민 10여 명은 마산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기소 사실을 부인하는 이 군수를 규탄했습니다. 경상대 병원을 비롯한 도내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이 병원 임직원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지인 등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상대 병원은 임직원의 형제와 자매에게 3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마산의료원은 형제와 자매 30%, 직원의 지인 등에도 2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전국 45개 국공립병원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도는 어제 카이에서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17개 기관과 함께 혁신클러스터 연구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민수항공기용 파일론 개발 사업 착수를 선언하고 상세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육성 사업은 진주 혁신도시 일대를 항공부품, 소재산업 클러스터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723억 원을 들여 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각종 재난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창원시가 MBC 경남 등 5개 방송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오는 4월까지 통합 재난 전파 시스템을 구축해 창원시가 실시간 재난 상황을 통보하면 각 방송사가 실시간으로 방송해 신속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제3회 함양 고종시 곶감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함양 상림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함양군은 지난해까지 서하면 곶감 경매장에서 열던 축제장을 상림공원으로 옮겼고 함양 고종시를 알리기 위해 축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했습니다. 한편 축제 사흘째인 13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곶감 축제장을 방문해 서춘수 함양군수와 토크쇼를 갖습니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창원 진해구 선관위와 창녕 선관위 등 각 지역 선관위는 이달 말쯤 입후보 예정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는 농축협 137명 등 171명의 조합장을 뽑으며 진흙탕 싸움이라는 오명을 벗고 투명 선거가 치러질지 관심이 높습니다.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가 첫 활동으로 군청사 신축을 위한 공론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는 청사 신축과 관련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후보지별 장단점을 분석해 오는 25일까지 5차례 분과위원회를 연 뒤 수기 과정을 거쳐 남해군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검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된 한화테크윈 관계자 22명 가운데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 11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삼성테크윈 지회는 검찰의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항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사측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업무 전환 배치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며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본회의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는 표결 실명제를 도입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은정 의원은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의원 21명과 함께 기명 표결을 핵심으로 하는 일부 개정 규칙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거창군이 경남 지역 암센터와 거창 적십자 병원과 함께 이달부터 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단한 의료 처치와 상담, 차량 지원 등을 하는 건강 주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암 진단 5년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 환자 산정 특례로 등록한 거창 군민은 누구나 건강 주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올 상반기에 농업기금 70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농임업인과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로 농업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은 3천만 원, 시설 자금은 5천만 원까지며 대출 금리는 연 1%입니다. 남해군의 특산품인 흑마늘 가공 제품이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남해군 흑마늘 주식회사가 수출하는 이번 제품은 100g 단위 세트로 모두 7톤이 수출돼 일본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남해군이 수출한 농수산물 118만 2천 달러 가운데 흑마늘은 70만 8천 달러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자 경상남도가 현장 중심의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시군 과장급 공무원 18명과 함께 시군 방역관리 전담제를 운영해 책임지역 일제소독의 날과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